우리 구조를 바꾼다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잘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또 잘 밀고 나가면 이 위기 극복에 또 하나는 또 뭐랄까요? 단기 필마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되게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어둡죠. 근데 정말 반도체가 이렇게 위기 상황인지 아니면 작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안 되지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냐, 이 부분은 조금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산업연구원 김양팽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몇 군데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일단 디램 익스체인지 전망은 올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디램 익스체인지에서는 올해 디램 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대응을 위해서 이 제조업체들이 생산 설비를 많이 늘렸고요. 그래서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는 수요가 그걸 뒷받침하지 못하지 않냐는 그런 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전망치 나오는 거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조 정도 얘기 나오던데, 그러니까 한참 잘 나갈 때에 비해서는 한 3조 정도 줄은다는 얘기니까 수익 감소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지금 영업이익의 7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그 부분만큼 조금 감소가 역시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라는 데서 전망을 한 걸 보니까 올해 시장 규모가 작년보다 한 3.6% 정도, 한 6억 달러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이 되더군요. 그러면 앞서 디램 익스체인지가 한 10% 정도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같이 이렇게 좀 종합을 해서 봤을 때 반도체가 올해 성장세가 뚜렷하게 둔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장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2017년도에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21.6%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2018년도에 12.5% 성장했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어려웠었는데 지난 2년간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가격이 빠지는 부분 때문에 시장 성장세가 둔화가 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단가가 안정화되면서 시장 규모가 약간 조금 축소는 되겠지만은 그만큼 수요가 또 확대 기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 성장세 자체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위원님 전망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해석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장이 나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의 실적 전망이 안 좋게 나왔던 거잖아요. 네. 애플이라는 회사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를 많이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반도체를 이렇게 쓰는 회사가 이렇게 실적 전망이 나쁘면은 이게 반도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꽤 크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바일용 반도체고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우리가 일정 부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개인 소비용품보다는 기업용 데이터 센터라든지 대규모 수요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대규모 수요가 견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마트폰이나 PC 시장이 둔화되면서 같이 반도체 수요가 이제 시장이 나빠지고 하긴 했는데 지금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전이 시프트가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애플의 영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박사님, 위원님 설명해 주신 대로 애플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일단 보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잘 모르는 내용을 하나 설명을 해주신 게 현재 반도체 시장의 주력은 대규모 기업용 수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 현재 주력인 대규모 기업용 수요가 올해는 어떨 것이냐, 이게 상당히 앞으로 반도체 업황에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지금 말씀드린 이제 대규모 기업 수요라는 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는 글로벌 IT 기업, 뭐 아마존이라든지 예.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그렇게 있고요. 국내에서도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그리고 다른 관련된 업종들, 크라우드 서비스 그런 데서 수요를 견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은 확실하고 예. 그리고 내년도 실적이랑 그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투자를 축소한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이게 상승장에서는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물량 확보를 위해서 그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하락하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 관망을 하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5G 통신이 이제 그렇죠. 서비스를 개시하기 시작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IoT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AI 서비스가 보다 고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더 많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빅데이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정보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만큼 또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마음이 좀 안정이 되죠? 교수님,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물론 이제 네. 박사님 말씀도 전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거에 100%뭐 의존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과하게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 올해 작년에 비해서 확 꺾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위기 얘기들, 그 우려들이 네네. 많았기 때문에 박사님 말씀을 네네. 듣고 나니까 조금 안심도 되는데요. 한 가지 네.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올해부터 네. 시작되는 5G,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 자율주행차, AI 등등등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네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는 표현도 좀 그럴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통신 장비가 LTE에서 5G로 늘어나면서 보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고급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서 모든 관련된 제품들이 확실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예, 전망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는 거죠, 제일. 그러니까 그쪽 기계들에서 일단 모든 전자기기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요즘 기본적으로 다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요가 같이 이제 확장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김양팽 반도체 담당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